자, 지금부터는 Q&A. 여러분이 사전에 저한테 이제 올려줬던 질문을 바탕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성공을 위한 정시 지원 전략으로 먼저 입시 변수를 파악을 해야 돼요. 환산 점수입니다. 대학교는 지원할 때 표준 점수, 원점수 이런 걸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더라도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걱정되죠. 이거 언제 우리 손으로 다 해봅니까? 그걸 왜 우리 손으로 합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성마이매 합격 예측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환산 점수를 받아볼 수 있고 그 점수를 가지고 지원 가능한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적정인지까지도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시 변수 파악할 때 반드시 환산 점수라고 하는 거. 자, 교차 지원율도 해마다 다릅니다. 1년차 때는 매우 높았어요. 2년차 때는요, 즉 작년이에요. 2년차 때는 사탐이 과탐보다 좀 어렵게 출제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은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이 조금 위축되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교차 지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인원 변동은 수시 2월까지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모집 인원 또는 군 이동까지 꼭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또 입결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상위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군에 서울대 버티고 있죠. 가군에 연대고대가 있죠. 작년까지는 서울대가 연고대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았어요. 왜? 작년까지는 2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입결 패턴이 그때는 무관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점수 계산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상위권은 비슷한 그룹에 있기 때문에 연대와 고대를 쓰는 학생이라고 하면 서울대를 쓸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대 지원한 학생은 가군에 아래쪽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자, 그 아래 점수대는 또 어디 있습니까? 가군의 연고대를 쓰고 나군의 서성한 라인에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서성한 라인에 쓰는 학생, 나군에 쓰는 학생은 또 가군에 어디를 쓰느냐? 서강대를 제외하고는요. 성균관대, 한양대는 또 뽑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입결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성균관대, 한양대의 경우는 가군, 나군 분할 모집을 하지만 먼저 연대, 고대에 빠져나가야 충원이 잘 돼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아요. 즉 나군에 있는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가 전체적으로 빨리 많이 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를 쓰는 학생이 자기 학교 또 똑같은 데 쓰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 충원되는 거에 비해서 가에 배정되어 있는 한양대와 성균관대도 충원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입결 패턴이라고 하는 것. 자, 경쟁률도 보시면요. 우리 당연히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먼저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 어디 가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쟁률을 볼 수 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감하는 날에서 마지막 공개하는 경쟁률에 이 값과 최종적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고 났을 때 경쟁률을 비교하면 대체로 2배예요. 그만큼 마지막에 눈치 보고 있는 학생도 많다. 그럼 눈치 보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허수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경쟁률에 관심 있게 보긴 하되 이 경쟁률 빈자리를 가려고 했다가 똑같은 마음에서 엉키지 마시고요. 우선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점수대도 확인을 하시고 거기다 경쟁률을 참고를 해야 되지 너무 경쟁률에 맹신했다가는 이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는 하되 그게 맹신할 정도는 아니다. 두 번째, 모의지원 관찰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분명 모의지원 관찰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저도 학생들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다 보면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같이 왔는데 아버님께서 노트북을 펴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자녀의 지원하는 모의 지원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고 교차 지원율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 학생이 만약에 붙을 때 가군, 나군, 다군에 어디로 빠질 것 같은지도 분석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부모님도 많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원서 쓸 때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쉬는 것도 좋은데요. 모의 지원에 대한 관찰도 하고 자기 중심으로 내 점수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어떤 모 사이트에 있는 어떤 뭐 가능성의 퍼센트랄지 칸수랄지 그걸 단순하게 맹신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정보가 서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의 모의 지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입시 전문가가 직접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김원중이 분신술을 써서 필요하신 여러분께 다 다가가면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점수에 맞는 방식, 뭐 어떤 전형이랄지 그런 것은 내가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명회는 어떤 설명회냐? 결국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 복잡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아서 다 넣어줘요. 근데 모르고 지원해서 된다 안 된다의 색깔이랄지 가능 여부랄지 소신 이 체크만 볼 건지, 아니면 그래 나는 표준 점수가 유리해, 나는 백분위가 유리해,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나는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 봤어, 탐구도 잘 봤어 라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맞는 방식이 뭘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1인 맞춤 입시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전에 올려주셨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을 다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딱 10분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 작년 연세대 입시에서 펑크로 인해 하위권 대학도 힘든 성적이지만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의대 인원 충원 발표가 이번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궁금해하네요. 자, 먼저 충분히 펑크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물어봐요. 어디서 펑크 날까요? 네, 이것은 보통 그런 건 있어요. 충원율이 워낙에 높은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대 시스템 반도체는요, 누가 쓰느냐? 메디컬 쓰는 학생들이 보험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도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에 따라서 문을 닫게 되는 끝자락이 얼마큼 늘어지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특정 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점수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메디컬 쓰는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가군에 연대 시스템 반도체를 걸어놓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충원이 많고, 만약에 거기서 펑크가 나서 상대적으로 형성될 점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비교적 인기 있는 학과랄지 아니면 관심이 너무 없는 학과랄지 그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거 분석한 사람도 있어요. 펑크 나는 학과가 퐁당퐁당이다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퐁당퐁당 되는 경우도 있지만 펑크 났다가 또 펑크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펑크를 찾는 것보다는 우리 귀중한 하나의 원서 카드잖아요. 네, 최대한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답은 충분히 펑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의대 충원 발표, 아직 발표된 건 아닌데 입시에 끼칠 영향이 있냐라고 하는데요. 의대 충원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도 기자님들께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극적이냐,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적어도 대성학원의 데스크에 문의하는 이 학부모님 입장들이 지금 막 그 기사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흥분 상태는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의 경우도 만약에 의대 가고 싶다고 해서 내년에 의대 지원할 건데 나 원서 무조건 높이 쓸 거야, 그럴까요? 의미 없는데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정시 원서는 어쨌거나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소신 지원, 상향 지원을 하는 거지, 내년에 의대 충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도박성으로 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서 쓰는 건 적어도 의대 충원이 물론 영향이 제로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그렇게 보고 시원하게 정말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년에 공부하는 N수생, 그러니까 반수생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분명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혹시 고3 수험생 현역, 지금 수능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영향을 줄 거다? 전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나다군에 따른 적정 안정 상향카드를 어떻게 조합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 가나다군에 대한 것은 공식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점수대에 따라 조합이 달라요. 상위권이라고 하면 메디컬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상위권이라고 하면 가나에 보통 소신 지원을 하고 다에 뭐 안정을 하느냐 그러고 싶어도요. 다군에는 모집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점수대에 따라 조합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적정과 상향, 뭐 소신을 어떻게 할까 할 때 고3이라고 하면 혹시 무조건 다 붙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적정과 안정을 가겠는데 혹시라도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해서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고3이라고 하면 상향, 적정, 안정 정도 또는 적정 및 안정 2개 정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권장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N수생은요. 재수면 한 번도 하면 3수예요. 근데 여기서 살 떨려서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과 안정 2개 정도 이러한 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 질문처럼 가나다군에 어떻게 배정할까요는 이게 점수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건 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 1, 2등급 차이는 메디컬에서 크다고 들었는데 스카이 서성안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네, 스카이 서성안 제가 그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방식이 달라요. 서울대는 감점 방식이에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 점수 차이 보면 우선 1, 2등급만 질문하긴 했는데 참고로 3등급까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점수가 계산됐어요. 반영된 점수가 있는데요. 네, 2등급은 0.5점 감점입니다. 연세대는요. 인문이냐 자연이냐 다릅니다. 인문은 16.7%로 자연은 11.1%로 반영이 됩니다. 1등급은 100점이고 2등급은 5점 모자랍니다. 즉 5점 깎입니다. 3등급은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가 반영이 가장 크다. 고려대는 감점이 되긴 되는데요. 연대보다는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2등급에서 3점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환산되고 별도로 거기에다가 고대는 2등급이면 3점을 감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상대적으로 연대 지원하는 학생은 1등급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강대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가산 방식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된 별도의 환산 점수에다가 거기에 100점을 비워놓고 다만 1등급이면 100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2등급이면 99점, 즉 감점처럼 생각하면 1점 감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대가 0.5점 감점이고 서강대가 1점 감점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가 올해부터는 감점 가점이 아니라 10%를 반영을 하는데 사전에 밝혔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변환표준 점수로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발표해줬습니다. 1등급, 2등급이 132점입니다. 그럼 3등급 129점으로 1등급과 2등급이 똑같습니다. 자, 한양대는요, 인문, 상경과 자연이 다른데요. 자, 10% 반영 방식인데, 인문과 상경은 1, 2등급 차이가 4점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자연은 2등급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처럼 분명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로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스카이, 서성, 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또 영어에 관한 질문을 또 좀 연장선상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어가 2등급이면 연세대가 고려대에 비해서 많이 불리할까요? 많이 불리합니다. 자, 영어 1등급이 4% 중반 정도니까 그럼 이런 질문인 거예요. 상위권인데 다 1등급일 리는 없지 않냐? 조금밖에 없으니까 2등급이어도 연대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라는 건데 정말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 2등급은 연대 지원을 비추천합니다. 자, 계산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연은 총 1000점 만점을 계산을 했을 때 이 비율이에요. 22.2, 33.3, 11.1, 33.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문은 반영 방식이 다른데 영어의 반영률이 확실히 높아요.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 편하게 제가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보통 아마 여러분이 합격 예측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지원 가능 점수 자체가 자연은 710점 정도가 형성되고요. 인문은 720점 정도 형성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아니 왜 인문 점수가 높아요?
점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자연계 기준으로요, 710점 정도에 지원하는데, 이게 1등급이면 그냥 만점이니까 그냥 710점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어가 2등급이에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큼 모자란 점수를 끌어와야 되는데 얼만큼? 1등급이면 100점 계산되고 100점이 환산을 하면 111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점 차이가 실제 5.6점까지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자연보다 인문은 더 심합니다. 인문 보세요. 점수 형성이 720점 정도 형성이 되는데 100점이 1등급 100점이라고 있잖아. 이게 실제 총점으로 환산되면 166점 정도가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1등급이면 100점이면 166점 정도를 가져가는데 2등급인 95점은 몇 점을 가져가게 되느냐? 자연보다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약 8.4점의 감점이 생깁니다. 정시 모집은요, 7점, 6점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로 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2점 이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야 추합권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따지는데 8점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원서 쓰겠다고요?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실 수 있으면 영어 2등급이면 비추천입니다. 물론 고대도 반영은 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대와 연대의 영어를 제외한 국, 수, 탐의 반영 비율에서 극단적인 점수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건 수험생마다 다르니까. 그 경우는 2등급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감안하더라도 고대 쓰는 것보다 연대가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인문계만 해도 2대 2대 1이라고 했어요. 국어하고 수학 그리고 탐구가 반영 비율이 2대 2대 1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점수가 매우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영어가 2등 나왔을 땐 연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한 건 여러분이 점수를 넣어보면 지원 가능한지 위험한지 안정인지 다 뜨니까 그걸로 체크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자, 교차 지원 학생 수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모로 많은 변수가 생기는데 이러한 인원을 어떻게 예측하고 얼마나 예상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네. 자, 느낌적인 접근보다는 합리적인 접근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모의 지원은 현재로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신할 수는 없어도 대세는 대세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모의 지원을 보고 달려드는데 거기서 나 혼자만의 외롭게 뭔가 분석을 한다?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꽤 유의미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개개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걸 반영해서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에 반영된 것에 다 이제 어떤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들이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보고요. 매일매일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특정 지원 가능한 점수가 특히 인문계가 교차 지원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점점 올라가 그 뜻은 자연계 학생들이 막 넘어와서 학교의 레벨을 높이려고 하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나중에 그 다시 거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왜 합격선이 떨어지느냐? 그 경우는 2개, 3개를 붙여놓고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비슷하다고 판단되면은 학교가 아니라 학과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 그 합리적인 판단은 모의 지원 같은 경우에서 그 점수대에 형성되어 있는 학생들의 실제 점수되어 있는 구조. 만약에 이 학생이 그쪽으로 갔을 때 이게 합격할까? 그걸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교차 지원이 매우 의미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인 접근보다 누가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개개인에 맞는 점수대를 꼭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국어, 영어 3등급, 수학 1등급, 과탐 2등급 나온 전형적인 이과 수험생입니다. 경영이나 경제 관련 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이래요. 네, 물론 이런 학생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대세가 자연계이기 때문에
인문 상경계열 가고 싶었던 학생들조차도 지금 자연계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이 발견되는데요. 자, 국어, 영어가 수학, 탐구보다 등급이 낮아도 교차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계열보다 입결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상경계열, 특히 수학이 비중이 높은 경우는요, 같은 학교에서 높은 학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차 지원을 하면 같은 학교 내에서도 오히려 더 높은 학과, 경영경제학과 쪽에 붙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를 갈아탈 수 있을 정도 교차 지원이 대체로 나오는 편인데,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 뭐다? 반영 비율이 높은 점수대를 잘 받은 학생 입장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추정하고 있는 등급별 점유율에서 보면 수학이 1, 2, 3, 4 등급에서 미적 선택자의 비중이 매우 압도적이에요. 그만큼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계 입장에서는 빗맞아도 인문계에 비해서 수학이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인문계에서의 반영 비율이 상경계열은 대체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게 아니라 일반 학과조차도 반영 비율이 수학이 꽤 영향이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상경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조차도 교차 지원을 해도 좀 더 상대적으로 대학을 바꿀 수 있거나 자연계 내에서 비인기과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상위 상경계열을 지원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능 문과 상경계열은 이과 교차 지원 우려로 문과 지원생은 조심하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학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연인문의 계열 간에 점수가 차이가 큰 경우, 분명 이번처럼 그래요. 그런 경우는 상경이나 AI 관련돼 있는 유망 직종들이 있습니다. AI 관련돼 있는 거라고 하면 뭘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예년과 다르게 크게 인기 있는 인문계열 학과들이 있습니다. 대표 중에 통계학과인데요. 서울대는 통계학과가 자연계예요. 그런데 연대와 고대의 경우는 인문계입니다. 연대, 고대뿐만 아니라 주요 학교들이 그래요. 원래 통계라고 하는 과목 특성상 그런데 이게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덜한 유사 과목 같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요즘에는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어서 이 통계 분석 능력이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유망 직종이다 보니까 인기가 매우 많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래 사회에 활용되는 어떤 또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학과이다 보니까 심리학과의 경우도 매우 높고, 그래서 상경이나 우선 AI와 관련된 통계 데이터 관련된 학과가 우선 인기가 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과탐 2과목의 높은 표점으로 인해 메디컬 입시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표준 점수 반영하는 메디컬에 더 큰 영향이 있겠죠. 2과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죠. 아마 질문 자체도 그랬을 겁니다. 2과목이 표점이 높이 나올 건데 어떻게 되겠냐. 네, 앞에서 한번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상국립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울산대, 원광대, 인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과탐2에서 점수가 잘 나오거나 높이 형성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왜? 표점이 아주 높진 않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분위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과목이 이번에는 최고 표점이 69점에서 68점인데 그 친구들이 거의 99란 말이에요. 100분위가. 그죠? 그런데 이 2과목자의 경우는 그 점수가 아니라 더 높아도 100분위가 더 낮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과목자의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거나 100분위를 쓰면 불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점수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열거하고 있는 이 학교들은 표준 점수 반영한 학교인데 특히 2과목을 잘 보면 점수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2과목을 본 학생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높게 나오는데 반대쪽 변표랄지 100분위를 이용하면 점수가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의 입시 향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은 이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특히 국어에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 여부가 크게 적용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내년에도 공부를 좀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의대 정원 증원 이슈나 상위권 대학 취업 연계 계약학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서울 중상위 공대, 그러니까 그만큼은 아니라도 그 아래 그룹에 지원 희망하는 저에게도 실제로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대요. 자,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매는 화작보다 분명히 유리해요.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처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한 번도 역전된 경우가 없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동일한 원점수에도 최고 표점 기준으로 표점이 4점이 높고요. 거의 똑같은 그냥 원점수 기준으로 한두 문항 차이가 날 정도예요. 또한 자연계열 지원할 때 최고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연계열의 52.4%가 언매 선택자고요. 실제 제가 만나고 있는 대성학원의 상위권 학생들만 보더라도요. 거의 메디컬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 언매 선택자입니다. 그만큼 공부하긴 부담스럽더라도 전체적인 학습량을 안배했을 때 충분히 내가 언매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은 언매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단,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언매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내년에는요. 확통을 응시해도 서울 주요 공대를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수능 성적을 봐서 알겠지만 확통을 선택하면 점수 불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건 여러분이 결정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언매 분명히 내년에도 시험은 화작보다 공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선택 과목 할 때는 언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건 수험생에 맞는 과목이어야 돼요. 자,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자, 사탐으로 지원 가능한 메디컬 공대 알고 싶어요. 특히 과탐 가산점이 없는 학교예요. 원래는 더 많은데 제가 진짜 요청대로 가산점이 없는 학교들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사탐만 가능해요. 자, 사탐만 가능해요. 과탐 안 돼요. 네, 그 학교가 바로 원광대 치의 한의 인문입니다. 또 경희대에 인문 별도로 모집을 하는 한의의 건축, 간호, 지리입니다. 대구한의대 인문계 한의입니다. 여기는 과탐을 응시하면 절대 지원을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더 보호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탐도 가능하다. 단 가산점은 없다. 공평하다. 서강대는 모든 학과가 수학, 탐구 모두 지정이 없어요. 자, 이화여대 인문의예. 네, 사탐도 가능하고 가산점 없습니다. 동신대 한의대, 그다음에 동의 한의대 인문, 동국대 한의대 인문, 상지대 한의대 인문,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이 사탐도 가능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연계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들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으신데 제가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답을 다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혹시 상품권도 준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는데 그래도 최대한 골고루 답변을 하면서 겹치지 않게끔 하면서 좀 질문을 선정한 부분이 있으니 혹시 여기 선정되지 않은 분이다 하더라도 마음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기본 밑그림입니다. 밑그림. 네, 이걸로 다 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나를 위한 1인 맞춤 전략이 무엇일까를 본격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수능 큰 대장정의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수험생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그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셨던 수험생 학부모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 정시 모집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 참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달려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김원중이었습니다.